해봅시다. 순서. 자, 순서 문제는요. 일단 총 5문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32, 33, 31, 2, 3, 4 이렇게 빈칸 나오고 나서 35번 흐름이 맞지 않는 문제 요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36에서 37번 문장 순서별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38에서 39번 문장 삽입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각각 푸는 방법을 일단 조금 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모든 순서 문제는 문장 순서 배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러 보고 풀 수 있어. 근데 사실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백한 힌트가 잘 없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글을 전체 다 읽어야 나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알려주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점점 더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순서 문제들은 다 순서잖아, 순서. 그치? 순서라는 건 글이 계속 흘러가면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글이 계속 이어지는 그 글의 흐름과 각각의 그 문장 간의 연결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깊게 분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쭉 훑어보는 정도는 일단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순서 힌트들을 잘 잡아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는요. 지문이 이렇게 제시문이 있을 때 문장이 나오다가 1번 하다가 또 2번 블라블라 또 3번 블라블라 뭐 이러다가 또 4번 블라블라 뭐 5번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요 1번 동그라미가 나오기 전까지를 도입부로 볼 거예요. 도입부이자 제시문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1번 동그라미가 나오기 전에 있는 요 도입부이자 제시문을 보고 일단 핵심 소재 파악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 대략적인 주제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글의 일부분일 뿐이고 밑에 남은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소재 정도에서 끝나고 확 뒤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가면서 이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게 맞나? 얘 다음에 저게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거든? 그래서 1번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 도입부에서 1번까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 1번에서 또 2번 문장까지 2번에서 3번까지 3번에서 4번까지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네가 연결이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요 1번에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은요. 어쨌거나 앞에 있는 내용을 언급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을 읽으면서 요 뒷부분에 나온 것들을 앞에서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1번 문장을 내가 지금 요만큼을 읽어. 그럼 이 안에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를 계속 찾아가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한 문장 한 문장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사실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는 난이도가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는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앞에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지 이것도 똑같이 앞에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지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만약에 5번이 답이라고 쳐봐. 그러면 앞에 나온 그 내용이 계속해서 소재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앞에서 다른 소재 연결되고 그 소재에서 또 다른 얘기해. 그럼 그 소재가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아예 다른 소재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 소재가 달라지는 그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공통적인 이 핵심 소재는요. 틀린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야. 공통 소재가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서 얘는 그 공통 소재에 대한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소재로 바뀌는 부분을 찾아줄 것이고요. 특히나 그래서 흐름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글을 전부 다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만약에 5번이 아니야.
그럼 요 밑에 있는 그 다음 문장과 요 상호 문장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있죠. 그 문장의 앞뒤 문장이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1, 2, 3, 4, 5가 있어. 뭔가 3번에서 A 얘기했는데 4번에서 B 얘기해. 그래서 B가 틀렸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5번에서도 B 얘기를 해. 그럼 사실은 3번이 틀린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바뀌는 순간이 나왔을 때 앞에 게 틀린 건지 뒤에 게 틀린 건지 확인을 하려면 이 뒷문장과 무엇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 연결을 확인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자, 일단 처음에 제시문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면 A 문단, B 문단, C 문단 총 3가지의 문단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제시문을 읽어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은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 나오는 당연히 핵심 소재 찾아줘야 되고 글의 시작이니까 도입부잖아. 주제가 있으면 주제 찾아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요것의 끝내용이겠지. 그지? 그래서 끝내용이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를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나면은 A, B, C 문단의 첫 문장을 읽습니다.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이때 우리가 파악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이 내용으로 시작할 수 있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보통 A, B, C 문단의 첫 문장만 보면요. 문제를 끝까지 다 풀 수 있다고는 사실 말하기 힘들어. 그래도 우리가 이걸 보고 첫 번째 문단이 뭔지 정도는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무조건 첫 문단을 골라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그 제시문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과 내용 구조를 정확하게 짜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제시문 정도는 그래도 항상 뭔가 내용 구조 잡고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가면서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 문단을 골랐지. 그치? 자, 이때 첫 문단은요. 절대로 A는 들어가지 않아요. 무조건 B랑 C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A는 절대로 첫 문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A는 항상 아니고 B나 C 중에 있을 거야. 자, 만약에 내가 B를 첫 문단으로 골랐어. 그러면 이제는 이 B의 끝부분과 나머지 A와 C의 첫 부분이 이어지겠죠. 뒤에서 뭐 B에서 C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B 부분을 읽되 이 중에서 C와 A의 첫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고르면 그 첫 문단을 끝까지 읽을 거야. 그럼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나머지 문단의 첫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있잖아. 첫 번째 문장만 진짜 잘 읽잖아? 그러면 사실 다 안 읽어도 이것만 가지고 논리성을 따져서 내용 구조를 따져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하나씩 조금씩 더 읽어보는 거고 문단 순서 배열은 내용을 한정시키면 한정시킬수록 그리고 한정된 그 내용 안에서 계속 확장해가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주제나 그런 문제들은 내 생각을 배제하고 봐야 되잖아.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거니까. 근데 사실 순서라는 건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그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순서 문제들의 내용은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논리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정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껏 이걸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정보 한껏 끌어내고요. 유추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유추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한정된 내용 안에서 여기에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추출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나 그런 문제들은 눈에 딱 보이는 그 내용 외에는 절대로 뻗어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그림 주제 문제라고 쳐보자. 주제 문제야.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되는 대로 개소리를 짓거려 볼게요. 자, 오늘 늦게 일어났어. 근데 다리가 저려. 다리가 저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했어. 그래서 운동을 못해서 나는 살이 쪄 있어. 그지? 그러니까 몸도 무겁고 막 이래서 일하기 싫어. 근데 자 이랬어. 자 이게 그냥 질문 내용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를 찾을 때는 있잖아. 절대로 글에 나온 내용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안에서 최대한 협소하고 포괄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늦게 일어났어. 우리네 다리 저려 안 좋네. 운동하기 싫고 살도 쪄 있어 안 좋네. 일하기 싫어 안 좋네. 근데 해냄. 그죠? 그러면 싫은 그 상황들이 있어도 무언가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데서 이제 선택지가 뭐 한 3개 정도만 써보자. 그러면 뭐 인생은 불행이다. 인생은 불행이다. 이런 거. 그러면 내 인생은 나를 시험하기 위한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 그죠? 혹은 뭐 내가 인생에서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온다. 자, 혹은 4번에서 뭐 뭔가 인생에 힘든 일이 많을 때도 하는 것도 있다. 뭐 해야 될 것이 있다. 자, 이렇게 썼어. 주제는 뭘까? 4번? 내가 그랬잖아. 이 지문의 내용을 뻗어나가면 안 돼. 그치? 이 안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근데 좋다 안 좋다가 아니야. 그냥 했다지. 그치? 그러면 안 좋은 것이 있다라는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나는 뭔가를 했다가 들어가야지 좋다 이런 게 뻗어나가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내 생각을 끼워넣는 게 뭐냐면 앞에 인생에 힘든 일이 많아. 힘든 일이 많아. 고난과 역경이 많아. 그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그죠? 뭔가 불행한 일들도 많아. 다 있는 내용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그 이후로 뻗어나오는 내용은 그냥 했다야,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했다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좋다지. 그치? 이거는 내 생각을 끼워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어. 너무 하기 싫겠다.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할 일을 했네? 와, 이겨냈구나. 역시 힘들어도 잘 버티니까 좋은 결과로 계속 끝나는구나. 이거는 너무 확장한 거야. 그치? 이게 자신의 생각인 거고 객관적인 정보만 추출할 때는 근데 그냥 했다가 끝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건 내 생각이야. 그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 뭔가 계속 힘든 게 많긴 하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즉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라는 능력 확인을 위한 것이다. 그죠? 이것 또한 확장 해석이야. 왜냐면 내가 안 좋은 일들이 있어. 보통 이럴 때면 실패할 텐데 얘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해냈구나. 이건 너무 확장 해석이라고. 그 내용이 없잖아.
그지? 얘가 하기 싫었다. 싫지만 열심히 이겨냈다. 이런 게 없어. 그냥 했다가 끝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인생은 불행이다. 글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긴 했어. 그지?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아니다라고 그런 감정적인 평가나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문 내용에는 아무 판단이 없어. 그래서 가장 판단이 없는 걸 그냥 골라야 돼. 나머지는 다 주관적인 판단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주제 문제에서 답을 고를 때 봐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순서 문제라고 치면은 상식적인 내용들이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내용과 내가 해석하는 내용이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되거든?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나면 어때? 늦게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돼? 가인이는 늦게 일어나면 뭐 해? 어떻게 행동을 해 이제? 뭐라고 생각해? 살면서 지각해본 적이 없어? 지각이요? 저 늦게 일어나요? 그런 건 제 인생에서 없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야? 보통 늦게 일어나면 늦었잖아. 그치? 늦었으니까 다급해지지. 그치?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다. 자, 급하게 준비했어. 그럼 그 결과는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졌어. 그치? 그래서 실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뭔가 했을 때 기분도 되게 안 좋아졌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하루가 다 안 좋게 마무리가 됐어. 됐지? 그러면 순서는 글의 흐름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보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상식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내가 급하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해놓고 천천히 준비했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에서 그러면 정보나 그런 판단을 최대한 추출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늦게 일어났어. 뭔가 좋댔네. 그러면서 급하게 준비했어. 이 새끼 급하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어. 그치? 급하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지. 뭐다. 그래서 하루 안 줘. 당연하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주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순서 문제는 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읽었을 때 충분히 정보 추출이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계속 흘러가죠. 그럼 얘 늦게 일어나고 그 늦게 일어났을 때 차근차근 뭔가 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다급하게 해서 줄줄이 지금 안 됐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은 되게 급하고 뭔가 서두르고 꼼꼼하지 못하구나. 뭔가 꼼꼼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구나. 이건 여기에서 이 사람은 꼼꼼하지 않다,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지. 그치? 그래도 순서에서 나오는 글의 내용은 이 정도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고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순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가치 판단 그런 게 들어가도 됩니다. 됐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이유는 글이 매끄럽게 잘 이어져야 하는 게 순서 문제의 핵심이잖아. 글이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글이 흘러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도 있을 때 첫 문장만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거야.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 신문에서 늦게 일어났다 하고 A 칭찬을 받았다. 아니면 그 문제를 얘기했다. 엄마가 조언을 해줬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 첫 문단은 무엇일까?
각 문단끼리 봐봐. 칭찬을 받고 문제를 얘기하고 조언을 해주고 얘네끼리는 딱히 연결이 크게 되지 않지. 그치? 하지만 제시문에서는 늦게 일어났다잖아. 그치? 그럼 늦게 일어나면 칭찬을 받나? 아니지. 그치? 그럼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니까. 그럼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늦게 일어난 그 문제를 얘기했다. 괜찮아? 괜찮지? 나쁘지 않지? 그치? 그리고 엄마가 조언을 해줬다. 늦게 일어났다고 했지? 엄마가 아직 없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늦게 일어나서 이러다 갑자기 엄마가 와서 늦은 나에게 가인아 보통 늦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늦으면 안 되니까 자기 전에도 일찍 자고 이러면서 조언을 해줘?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으면 B씨가 지금 헷갈리잖아. 그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확장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얘기했어. 그럼 문제 지금 여기 있지. 그치? 그럼 이 문제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언을 한다라고 하기엔 아직 문제라고 얘기 안 했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아직 없잖아. 그치?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여기에서 지금 해결의 노력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해결의 노력을 한 후에 또 조언을 받아야지. 해결책을. 그죠? 그리고 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열심히 하겠어요 하고 나면 엄마랑 조언하고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겠지 이제. 그래 네가 비록 늦었어도 항상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거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이 나는 좋다. 널 응원해. 막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확장 해석하는 것이고 정보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 논리력과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연결성을 찾을 때는 사실 뭐 순서 힌트, 명확한 힌트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리고 38번에서 39번은 항상 제시문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밑에 나머지 글 부분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뭐 문장 안에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막 이러면서 쭉쭉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이 각각의 문장들이 문제 부분이 아니라 얘가 들어갈 부분은 없는 거지. 이 안에서 채워져 있지 않고 공간이 비어있지 않은 거고요. 그냥 요 알아서 사이에 끼집어 넣어야 돼. 끄집어 넣어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시문 부분이 되게 명확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이 제시문에서는 항상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앞, 뒤가 달라지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달라야 어디에 넣을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앞, 뒤 내용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서는 앞부분에서 연결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에 내용을 앞에 있는 어휘나 표현 그 내용을 지칭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요게 연결부겠죠. 연결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변화 부분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쭉쭉 읽으면서 판단해서 끼워 넣어줄 거고요. 뭐 가능하면 요 정도 안에서 최대한 내가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면 그 제시문 기준으로 그 제시문의 앞까지 나올 수 있었던 내용 혹은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앞에 나올 수 있는 표현들 가능한 표현이나 내용들 그리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내용 관련 표현들 이런 표현들 위주로 체크해 가면서 요 앞부분이 끝나고 뒷부분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파악할 때 쓸 순서 힌트 좀 볼게요. 자, 순서 힌트는 가장 먼저 우리 대명사를 찾아볼 수 있죠. 그죠? 대명사라는 게 뭐 그냥 지시사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뿐만 아니라 뭐 지시사도 그냥 여기다가 넣을게요. 지시사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시사로 구분을 했을 때는 지시 대명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지시 대명사는 보통 this, 복수일 경우에 these, 그리고 that, 복수일 경우에 those, 이런 것들 받아줄 수 있고요. 지시사는 아니지만 그냥 대명사로 이 정도 추가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지시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종류는 똑같습니다. this나 these, that이나 those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하나 더 추가하면 such 정도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이 지시 대명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겠지? 자, 그래서 뭐 의미는 그냥 비슷합니다. 뭐 이것들, 그것들, 그것 다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 명사, 그 명사, 서치라면 그러한 명사.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시사들은 전부 내가 이시랑 서치를 넣어서 추가했거든? 요거는 명사 하나가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 앞에 문장이나 혹은 앞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 혹은 앞에 나오는 내용들 전부 다 대신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건 관사 있습니다. 관사 은근 쏠쏠해요. 자, 관사는 부정관사, 혹은 그리고 정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치? 그럼 부정관사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 정관사라는 건 정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는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까 말한 적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처음 언급하는 것, 혹은 특정한 내용 관련이 아닌 거야. 그냥 일반적이고 대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컴퓨터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라는 그 기계 장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 너 컴퓨터면 내가 알 수 있는 내 강의실에 있는 내 컴퓨터나 아니면 뭐 가인이가 쓰고 있는 컴퓨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정관사로 들어가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그지? 그래서 이미 언급을 했거나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맥락상 구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그럼 우리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맥락상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는 우리의 컴퓨터겠죠. 그죠? 이 정도? 그래서 앞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특정한 것입니다. 맥락상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것. 됐죠? 그리고 얘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 일반적이고 광활한 제너럴한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결어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연결어는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 연결어 앞 뒤에 내용 관계를 볼 것입니다. 내용 관계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연결어는 접속사와 다릅니다. 접속사는 문법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저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연결어는 문법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문장과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전남친 소환. 자, 나의 전남친 씨 키가 181이었어요. 맨날 하는 소리. 장점이지. 그지? 자, 근데 이분이 순수
말이야. 그래서 키는 대박 큰데 약간 요랬어.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9999 구남친은 있잖아. 키도 완전 크고 그리고 싹듯이 새끼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 문법적으로 틀린 거 없지? 그치?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그 논리적인 흐름상 맞아 내용이? 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때 쓰는 게 연결어. 그럼 내가 장점을 얘기하고 욕을 할 거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러나 라는 말을 해야 내용적인 연결이 되고 논리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연결어야. 그래서 우리는 순서 문제에서 이 연결어를 기준으로 그러나 라고 했으면 뒤집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요. 연결어는 항상 뒤에 컴마가 있고요. 접속사는 절대로 컴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연결어 종류를 보면요. 일단 역접, 앞뒤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지. 그치? 그럼 얘가 있으면 앞뒤 내용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접으로 우리 쓸 수 있는 것들 골라 쉬운 것들 뭐가? However, on the other hand.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것들 가능하죠? 혹은 컴마가 있다면 no로 가능합니다. no는 컴마가 들어갔을 때 이때 no는 그러나라는 뜻이야. 접속사 no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인 거지. 연결어 no는 however랑 같은 뜻의 그러나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앞뒤가 달라진다는 점으로 봤을 때 instead 혹은 rather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instead 뭐뭐 대신에 rather 오히려 차라리 엄마가 가인아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오늘은 엄마가 점심으로 소고기 구워줄게 이랬어. 그랬더니 가인이가 아 고기? 엄마 차라리 이랬으면 고기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지. 그치? 엄마 차라리 그냥 라면이나 먹을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안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면서 내가 딸을 헛 키웠어. 고기를 구워준다는데 내 정상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빠 오면 여보 우리 애가 사춘기가 많아요 이러면서 그런 거 하겠지? 우리 엄마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역적이랑 비슷하게 양보도 있어요. 양보는 역적이랑 비슷해요. 어느 정도 앞뒤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해석이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들어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지만 연결어는 nevertheless 그리고 nonetheless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석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 양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 받아줄 수 있겠죠. 그죠? 결론이 들어가면 뭐 간단해. 앞에 있는 그런 원인을 기반으로 뒤에 결과가 나와주면 되죠. 그죠? 이때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원인은 앞문장뿐만 아니라 앞문장도 당연히 될 수 있거든? 근데 여태까지 나왔었던 앞내용 전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도 가능하지만 이 결과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 그 앞에 모든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제 찾을 때 결론 부분을 찾는 거야. 그 모든 글을 원인으로 보고 그리고 결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을 나타내주는 표현들 가장 쉬운 거 so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쉽지만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 therefore 뭐 그리고 hence 그러므로 이런 것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러므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so therefore hence 뭐 thus 즉 이런 것들 지금 결론으로 보기도 하고 뭐 반복이나 재진술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아니면 결론,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as a result 아니면 in conclusion 뭐 consequently 이런 거 결과적으로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해서 마침내 이러면서 finally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추가해주는 것들은 게다가지. 그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also 있죠? also 게다가 이런 거나 in addition 얘도 게다가 이런 거랑 beside 드가 아니라 beside s가 붙었을 때는 연결어 드가 붙었을 때는 s가 없을 땐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야. 그래서 없으면 뭐뭐 옆에 s 들어가면 옆에 있는 게 졸라 많구나. 그래서 게다가 하면서 추가해준다. 됐죠? 자 이런 거랑 뭐 furthermore, moreover 이런 것들 이따 쓸게요. furthermore, moreover 됐지?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그 내용 카테고리 안에 있대 세부 사항만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앞에서 영어 얘기했으면 그 뒤에는 수학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첨가이고 추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시 들어줄 수 있겠지. 그죠? 예시는 연결어로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그래서 for example 혹은 for instance가 있고요. 근데 얘네보다 훨씬 더 자주 쓰는 것들은 생각해보자 류의 동사들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생각해보자라고 명령문으로 쓰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nk about 생각해봐 이런 거 imagine 상상해봐 suppose 가정해봐 뭐 아니면 consider 고려해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시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이고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그걸 적용하는 거야. 적용하는 세부적인 소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상세하고 특정한 소재에다가 개념을 적용시키면 돼. 그럼 결국 이 개념이 된 세부 소재는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다만 앞에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인 거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협소하고 일부의 부분적이고 그런 특정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특정한 소재 같은 거를 짚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앞뒤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애들은 사실 명시적인 힌트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빵 문제 이렇게 대충 글 샘플로 쓰면서 예시로 얘기했던 거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냥 내용들의 구조를 잡아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조금 쉬고 이어서 더 풀어볼게요. 문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을 찾는 것이고요. 요게 5개의 모든 순서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얘는 1분 줍니다. 자, 1분 줄 테니까 핵심 소재도 한번 찾아보고요. 답까지 골라볼게요. 이기.
자, 10초, 5초, 마무리할게요. 3, 2, 1. 봅니다. 자, 일단 흐름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을 쭉쭉 읽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 동그라미 1번이 나오기 전까지 도입부니까 아마 핵심 소재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고요. 자, 읽어봅니다. 오늘날에 디지털 네이티브 하면 원주민이지. 그지? 우리 네이티브 코리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죠? 그럼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자체는 디지털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라온 사람이겠지. 그지? 이 사람들은 have grown up, 자라왔어. immersed, 분사구문이죠. 그죠? 우리가 immerse 하면 몰입시키다거든. 그럼 immersed면 몰입된 채로. 몰입된 채로 자라났어. 어디에 몰입했어? 디지털 기술에 몰입이 됐어. 그래서 디지털 그 기술에 몰입이 된 채로 자라왔고요. 그리고 possess, 소유하다죠. 그치? 무엇을 소유하는가? 기술적인 aptitude, 적성, 소질을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이 적성과 소질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적성과 소질이다? utilize,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활용해요? 힘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에? 기계들, 장치들이 가진 힘을 완전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요거는 어휘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attitude, altitude, 그리고 aptitude.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을 때 T로 들어가는가, L로 들어가는가, P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셋 다 공통적으로 명사고요. attitude는 태도, altitude는 고도, 즉 무언가 높은 정도죠. 그죠?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나 건물 같은 건 고도가 몇 미터다, 뭐 해발 몇 미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aptitude가 어떤 적성이나 소질, 즉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적성이 맞니? 이러면 내가 그냥 쉽게 해도 잘하고 이런 것들, 잘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디지털 원주민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디지털 원주민들은 원주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디지털 기술에 몰입이 되어 있겠지. 그지?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몰입이 되어 있어. 많이 아마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그 능력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건 뭔 말이야? 무슨 기계가 있을 때 그걸 완전하게 다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활용을 상당히 잘 한다라는 거. 모든 기계가 있을 때. 얘네들이 디지털 원주민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온 내용 봅니다. but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디지털 기술 하면서 잘한다 했었지. 그지? 그러면 얘네 기술 좋고 디지털 잘한다 하고 나서 but이 들어갔으면 앞뒤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 기술도 높고 능력도 좋고 하면서 좋다라는 얘기, 잘한다라는 얘기 들어있었고 but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얘네가 못하고 별로 안 좋은 점이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럼 안 좋은 점 들어가나 보자. 어느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미시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 무슨 앱을 사용해야 하고 아니면 무슨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할지 알아. 그러면 얘네들은 which, 어떤 것을 쓰지? 라는 건 알아. 그죠? 자, 그러나 그들은 do not necessarily, 필수적으로 understand, 이해하고 있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쓸 것은 뭔지 알아. 근데 이해는 못해. 무엇을? The workings,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방식.
behind the touch screen. 그럼 그 터치 스크린 뒤에 있는 작동 방식 자체는 모른다. 그럼 얘네가 아는 게 있기는 해. 하지만 얘네들은 작동 방식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기계 뒤에 있는 거니까 기계 사용은 할 수 있다지. 그지? 그리고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기계를 사용은 가능인데 그 기계를 작동하는 그 원리는 모른다는 거지. 그죠? 이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앞에서 잘하는 건 얘기하고 이해 못한다 하면서 못하는 건 얘기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용 연결이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엔 작동 방식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지. 그지? 그럼 이 얘기로 끝났으면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2번 보면요. 사람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기술적인 literacy 하면 문해력이죠. 그래서 즉 문해력이라는 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 기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해력이 필요해요. if 만약 뭐라면 그들이 are to 뭐 하고 싶다면 understand 이해하고 싶다면 그 기계는 메카닉 그 뭐 역학들 그 기계의 막 작동하는 원리들 그런 것과 그 기계의 용도들을 다 이해하고 싶다면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조건으로 나온 게 기계의 뭐 역학이든 뭐 용도든 이게 지금 아까 나왔던 요 작동 방식 얘기하는 것이지. 작동 방식 이걸 만약에 이해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한다 하면서 기술적인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앞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했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내용 연결을 이해 못했어. 그래서 이해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내용 연결 괜찮지? 그지? 그래서 얘도 괜찮은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 봅니다. In much the same way. 상당히 같은 방식으로 뭐 같은 방식으로 as a factory 공장 노동자들이 100 years ago 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공장 노동자들이 필요로 했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필요했어. 뭘 이해해야 됐어? The basic structures of engines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방식이래. 그럼 과거 수백 년 전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 그지? 그러면 그런 기계의 엔진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 그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라고 했으니까 요 수백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것처럼 우리는 현재죠. 그죠? 우리도 ne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elemental 필수적인 그런 원리들을 뭐 있는? 우리 기계 뒤에 있는 필수적인 원리를. 그럼 여기에서 현재 얘네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또한 무언가 기계가 있을 때 그 기계의 필수적인 핵심적인 그런 원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해를 하려면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해에 대해서 기계적인 역학과 용도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엔진의 기본 구조 그리고 우리 기계에 대한 필수 원리 얘네가 지금 다 똑같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같은 말들 조금 더 풀어서 한 번 더 설득하고 있는 거죠. 괜찮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문장 봅니다. 4번 보니까 the lifespan 하면 삶의 길이니까 수명이죠. 자, 수명은 무엇에? 기계장치의 수명은 depends on 무엇을 달려있다. 자, 무엇에 달려있는가? the quality, 질에 달려있습니다. 무엇이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질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operating them, 그것들을 그 디바이스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질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B 뿐만 아니라 structure A, B as well as A 부문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뭐뿐만 아니라 the structure of hardware 들어가 있죠. 아, 여기서는 B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the quality of software네. quality of software, structure of hardware 됐지? 그래서 이렇게 B as well as A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계의 수명은 무엇에 따라 다른 것이다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질, 소프트웨어의 질과 하드웨어의 구조. 자, 그러면 여기에서 1, 2, 3번을 계속 봤을 때 우리의 핵심적인 소재는 일단 디지털, 기계, 그건 맞지? 그지?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소재 뭐였어? 작동 방식, 기계의 역학 변동, 엔진 기본 구조, 기계의 필수 원리, 즉 여기 나오는 이 작동 방식이 가장 핵심 소재였어. 작동 방식을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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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자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니? 혹은 이해와 관련이 있니? 아니면 다시 아까 말하는 기술적인 능력, 즉 기술적인 활용 능력,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기술적인 활용 능력과 관련이 있냐고. 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 관련이 있어? 아무 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가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5번이랑은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5번 내용도 봅니다. 자, 5번 보니까요. 너 empowers 권한은 파워가 힘 부여하다니까. 아, 이것은 empowers 동사 권한을 부여하다.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뭐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까? to deploy 요 밑에 단어 들어가 있죠? 사용하다. 그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할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됐죠? 뭐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하다. 오형식으로 써도 상관없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드웨어는 뭐 하도록? 그들의 가장 높은 유틸리티, 활용이 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this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this가 있으면 우린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fullest,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지. 그지?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로 활용할 수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면 보통 이런 거는 아까 4번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면 얘도 작동 방식이나 이해, 기술 활용과 관련이 있는가? 여기 있죠?
최대로 활용. 그죠? 그럼 기술 활용 능력과 지금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디스의 내용이 뭐겠어?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기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앞까지 우리는 기계 작동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해하면 어떻게 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내용 흐름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잠깐 쉬고요. 나머지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